2억짜리밖에 안 주니까 네. 돈을 못 마련하면 자기 최고가 매수인고인 자격이 박탈돼 버리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경매하고 차이점이 알아서 하세요.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 네, 오늘도 공매 레전드라 불리시는 우리 전길봉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교빈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4강까지 왔어요. 그쵸? 많이 왔네요. 저 같은 불인이가 이제 4강에 왔는데 지금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공매를 실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네. 공매 실시에 대해서 네, 궁금합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특별히 말이 없으면 압류 공매, 세금 압류 공매, 부동산 공매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다른 거는 이제 각설하고 꼭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그 부분을 잘 핵심을 잡고 포인트를 잡고 방향을 잡고 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입찰서에 기재하는 내용 좀. 입찰서에 네, 기재하는 알려주시면. 내용 똑같죠? 이제 다만 이제 경매는 네. 이제 현장에서 입찰표라는 걸 작성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표가 아니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 온라인으로 네, 하니까 네, 맞아요. 거기 나와 있는 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성명, 주소, 네. 전화번호,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보증금은 설명했었죠. 네. 예, 공매 예전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응찰 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그거 잘 기대하시고. 신청 가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얼마에 쓸 건가를 정하면 되겠죠. 네네. 뭐 1억짜리를 2억에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1억짜리 시세가 1억이다. 그럼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한 8천이나 뭐 이렇게 7,900 이렇게 낙찰받아야지 수익이 있지. 네. 1억짜리 1억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공매에 들어가면 안 되지. 네네. 그래서 입찰가 잘 쓰시고 보증금 잘 쓰시고 주소, 성명 이런 거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영어로 안 돼 있거든요. 다행히. 영어로 안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으니까 네. 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수 신청 가격이 둘 이상이 똑같으면 어떤 사람이 뭐 1억 5천, A도 1억 5천, B도 1억 5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고요. 예,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한다는 것도 그럼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온라인으로 확인을 가능하죠. 네네네. 예. 만약에 그러면은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유찰이 되죠. 또다시 그러면은 예,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즉시 저감률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그만큼 10%씩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공매가 진행됩니다. 저감률이 뭐 저감률? 저감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1억짜리를 팔았는데 네. 아무도 안 샀다. 그럼 그 다음번에 또 1억에 매각을 하면은 아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네, 네. 10%씩 해서 9천에 그쵸,네. 9천만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또 10%씩에 10% 떨어져가지고 8천에 그 다음에 또 10% 떨어져가지고 7천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저감률이라고 그럽니다. 경매는요. 네네. 1억짜리가 20% 떨어지면 8천, 네네. 8천에 20% 떨어지면 6,400 이렇게 떨어지는데 공매는 네. 그렇게 안 떨어지고 항상 100%에 10%씩 떨어집니다. 1억, 9천, 8천, 7천, 6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런 그걸 보고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경매와 다른 게 예. 그런 부분이구나. 네. 예.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청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1억짜리를 2억에 샀어요. 네. 그러면 너무 높이 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억 9천에 썼어요. 그러면 2억짜리가 1등을 하잖아요. 네. 1억 9천짜리는 2등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2등짜리가 이거 만약에 2억에 산 사람이 자기가 이거를 매수 신청 안 하고 아니 자기가 잔금을 안 내면 너무 비싸게 사서 잔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청해 놓으면 이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권으로 선정해 주는 것을 차순위 매수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1억에 시작했는데 누가 2억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 1억 9천을 썼어요. 그런데 1억 9천에 차순위 매수 신청 안 하면 2억짜리가 잔금을 안 내면 또 다시 경매를 또 해야 되잖아요. 공매를. 그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 높이 쓴 사람들은 차순위 매수 자격을 주자 해가지고 차순위 매수 자격에 해당된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해놓으면 1억짜리가 잔금을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차순위자가 낙찰이 되는 걸로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억 9천에 더 싸게 팔리지 않았느냐. 대신 2억에 쓴 사람이 냈던 보증금은 네.
이게 이제 그 세금으로 그 분배가 되거든요. 세금으로 분배가 된다고요? 예, 배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억 9천에 낙찰받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권으로 선정해줘도 네. 하자가 없잖아요. 어차피 최고가 매수인권을 했던 사람이 2억짜리가 잔금을 안 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차순위 매수인고로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경매하고 차이점이 경매는 차순위 매수인고를 그날 당일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면 돼요. 매각 결정기일이 며칠이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월, 화, 수가 공매를 진행하고 목요일 날 최고가 매수인권을 선정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매각 결정한다 했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차순위 매수인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아, 차순위 매수 신청이 그런 부분이구나. 그러면 교수님 매각 결정과 대금 납부 기한. 네. 그래서 이 앞전에 봤듯이 이제 매각 결정해주고 나면 대금 납부를 잡은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3천만 원 이상이면 30일 이상 이렇게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대신 압류 공매만 그러는 거예요. 네. 압류 공매, 세금 압류 공매가 아닌 것은 그렇지 않고 네. 또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면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그다음 이상이면 30일 이내. 한 달 이내. 예, 이렇게. 네네. 다시 한 번 더 대금 납부 기한 부여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세요라고 해서 잔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5월 10일 재매각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 대금 납부 기한인데 대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10일간 또 대금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10일. 그래서 다시 안 내면 다시 나오는 재매각에서는 공매 잔금을 못 넣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매는 잔금을 안 넣고 다시 매각 나올 때까지 한 50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 잔금을 내면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공매는 그게 안 돼. 10일밖에 안 주니까 돈을 못 마련하면 자기 최고가 매수인고인 자격이 박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공매 같은 경우는 대금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만약에 더 완벽하게 미리 사전에 돈 마련을 해놓고 공매 입찰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매각 결정의 취소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86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4조에 따른 매각 결정을 한 후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해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 그러니까 매각 결정을 취소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고가 매수인고인으로 선정해놓고 매각을 결정해줬잖아요. 그 매각 결정을 번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납자가 돈을 납부해버리면 세금을 다 냈는데 굳이 또 매각 결정을 확정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하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 결정하고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경매는 순서가 대금 납부하고 즉시 항고, 매각 결정하고 즉시 항고하고 즉시 항고 끝나면 재항고 끝나고 재항고 끝나고 나면은 재항고하고 재항고 끝나고 나면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는 바로 매각 결정하고 매각 결정 취소로 바로 갑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즉시 항고라든지 재항고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취소나 뭐 정지 공매 취소, 정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매 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정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이제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게 정지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잔금 납부 기간 동안에 누가 잔금을 납부해버리면은 대금 납부 효력이 발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낙찰받은 사람의 낙찰을 매각 결정을 좀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공매 절차를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정지라고 그래요.
취소는 정지. 매각 결정을 취소하는 걸 그런 걸 취소라고 그러고 정지라는 것은 한국자산관공사가 진행하는 공매 물건 진행을 일단 스톱시키는 것을 네네. 정지라고 한다는 거죠. 아,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제88조 예.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예, 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4강에서 네, 이렇게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교수님. 네. 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실 오늘 수 정리는 있다면? 좀 네. 깁니다. 음. 오늘 정리는 좀 긴데 만약에 어떤 재산을 10억짜리 아파트를 공매를 낙찰받았다 합시다. 네. 그런데 잔금 납부 기한이 6월 1일 이전이에요. 6월 네. 1일까지예요. 네.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을 내면은 무슨 세가 부담이 됩니까? 6월 1일 날 내가 소유권 취득하면 재산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죠. 네, 네. 그럼 잔금을 안 낼 수 있는 6월 1일 너머로 잔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6월 1일 대금 납부 기한 이전이면 잔금을 안 내고 있다가 재매각 나오면 잔금 내면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예, 재매각 나오기 전까지. 네, 네. 재매각이 진행될 때까지 내면 되는데, 이자만 조금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내면 되고 네, 공매 같은 경우는 며칠간 여유 준다겠어요? 10일 여유 준다고 그랬죠? 10일, 네, 네. 다시 한번 대금 납부하라고 통지해 준다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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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기가 대금 납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낙찰받았는데 6월 1일까지가 대금 납부 기한이다. 그럼 그 안에 잔금을 납부해 버리면 6월 1일 이전에 안 팔면은 양도소득세 그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6월 1일 날 잔금 납부하지 말고 재매각을 경매 같은 경우는 재매각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6월 2일 날 잔금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도 6월 1일 날 잔금 납부하지 말고 6월 2일 날 10일간 다시 여유를 주면 네네. 그때 납부하면 되잖아요. 10일 여유. 10일 여유를 주니까. 맞아. 그래서 6월 1일 날 납부하는 거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제 6월 1일 날 납부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6월 1일이 마치 공교롭게도 잔금 납부 기한이었다. 그렇다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세금이 더 이익이 더 많다 한다면 이자보다 굳이 6월 1일 날 대금을 납부해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매 실시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또 교수님과 함께 더 많은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